김영호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말랑 스튜디오는 알람본, 중국에서는 꽈우나우 쪽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 꽈우나우 쪽으로 중국에서 열린 2014 전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경진대회에서 2등을 수상한 기업이고요. 중국의 랭투, 샤오미, 360, 슈콩 등 IT 기업들과 활발한 비즈니스를 진행 중인 우리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이번 강연 제목이요. 강호에서 고수를 꿈꾸다 라고 정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랑스테이 김영호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주제를 정하다가 그냥 중국스럽게 만들어 보겠다는 써봤는데요. 어렸을 때 무협지를 너무 좋아해서 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얘기가 무협지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중원을 제패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중국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뭐랄까, 그러니까 글로벌에 대한 정보를 좀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거는 사실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되게 좀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걸 말씀드려야 좋을지. 그래서 근데 파일은 되게 많이 만들어 왔는데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앞에 간단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를 살짝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글로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재정리를 하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중국 시장에 나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패널토이랑 Q&A가 이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들에 조금 더 같이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사실 너무 심플합니다. 알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고요. 이름은 알람본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 일반적으로 있었던 자료를 넣었는데 사운드가 안 나요. 네, 사실 그냥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기존에 있던 알람은 너무 지루하다는 겁니다. 사실 아침에 알람을 통해서 어쨌든 일어나긴 하지만 그 알람이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나를 일어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주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즐겁고 재미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고민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만들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람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왜 하필 알람을 만들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2011년에 대학생 5명에서 모여가지고 창업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서비스를 한 5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5개를 만들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였어요. 게임도 있었고 음악도 있었고 그리고 의료 병원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헬스케어, 라이프스타일 되게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2011년이면은 사실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애기 그렇게 많이 나오는 시장은 아니어가지고 되게 운이 좋게 좋은 성과들을 많이 얻는 편이긴 했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거랑 굉장히 다른 결과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웠어요. 뭐였냐면은 다 똑같은 고민은 하시겠지만 내가 서비스를 만들어도 됐는데 왜 이거를 사람들이 잘 쓰지 않지? 아니면 왜 다운로드 많이 안 받지?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서비스를 여러 개 내시면서 거기서 오는 굉장히 많은 괴리감을 느낀 거예요. 어떤 서비스는 내가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정말 잘 만들었는데 그 서비스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는 그냥 되게 대충 하는 거고 잠깐 아이디어 가지고 한 3주 개발해가지고 됐는데 정말 생각보다 생각지 못했던 느낌이 없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면은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서비스가 정말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인가에 대해서 되게 원론적인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폰에 있는 서비스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통계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스마트폰 안에 깔려있는 앱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걸 제외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게 20개에서 3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20개에서 30개인데 잘 생각해 보실 때 스마트폰하고 제일 먼저 까는 거 카카오톡, 페이스북, 기타 카메라에 몇 개 깔고 나면은 나머지 슬롯이 작았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슬롯조차 문제가 뭐냐면 그 슬롯에 설치된 앱이 과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행시키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길 찾아오시기 되게 쉬우셨나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가까워가지고 찾아오기 쉬우셨겠지만
보통 이런 날에나 사용하는 게 지도예요. 네. 지도의 다음이랑 네이버에서 만든 지도에는 2천만, 3천만 개 빨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실행시킬 일이 없거든요. 왜? 내가 그 니즈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적어도 우리가 게임이 아니라 서비스를 만든다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또는 정말 주기적으로 니즈가 발생하는 서비스를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많은 순서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알람이라는 카테고리가 나오게 됐고, 그래서 알람이라는 어플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알람 말고도 저희가 준비했을 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메모도 있었고 캘린더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알람을 선택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메모는 결국에 니즈가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매일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모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에버노트라든지 다양하게 커나가는 앱들이 있는데, 그 앱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많은 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보수 앞에서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매일 쓰는 유저가. 그렇기 때문인 거고, 저희는 어쨌든 그게 아닌 매일 유저가 누적될 수 있는 알람이라는 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앞에 많이 들었는데 저희 알람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그냥 알람을 선택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MP3 대신 캐릭터를 선택해서 알람이 울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매일 아침마다 작은 게임을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운전하는 모습 보시면은 소리가 안 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개구리들의 입을 일일이 다 닫아주셔야지 아침을 일어날 수 있다라거나 캐릭터들마다 굉장히 재밌는 미션들이 주어져 있다. 저희가 이 알람 어플리케이션은 2011년에 굉장히 5개 앱들을 서비스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2년 1월달에 출시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당연히 출시했을 때 저희가 한국에만 출시를 했었고요. 한국 출시해서 약 6개월 만에 한국에서는 모든 스토어에서 다 1위를 기록을 하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알람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고민이 되게 된 거죠. 어차피 나중에 많은 서비스들을 만드시게 될 텐데, 여기서 고민을 하실 포인트를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서비스마다 마케팅하는 방법이 다르긴 할 텐데요. 일단은 유틸리티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그 서비스 종류의 특징은 사실은 마케팅이나 아니면 광고나 추천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유저 수가 급격하게 되거나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에서 쓰는 유저들의 패턴은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해당하는 기능만 검색해서 다운로드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앱이 국내에 2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 앱과 다음 앱이 있고요. 해당하는 두 앱의 사용자 패턴을 분석을 해보시면요, 다음 앱은 다음 앱 실행시키고 뉴스 보고 나옵니다. 그리고 네이버 앱을 실행시키면 그냥 검색을 하고 끝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서 우리 이런 기능이 담긴 게 나왔어라고 광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고 다운로드 받는 유저는 그 기능이 정말 필요했던 유저인 거지 굳이 그 광고 때문에 다운받거나 이런 유저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어느 시점에 느꼈냐면요, 저희가 올해 한 9월달부터 구글 플레이 첫 화면에 생활 편의앱 해가지고 카테고리로 묶여가지고 그냥 첫 화면에 매일 광고가 떠있거든요. 단 하루도 안 되는 지금까지. 그거 뜨기 전이나 후나 사실은 유저 수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유틸리티성 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니즈를 얼마나 잘 캐치하고, 그리고 그 니즈가 들어오는 검색어를 잘 선정하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던지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서비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니즈나 아니면 문화를 저희가 바꾸지 못한다면은 유저가 증가하는 추세가 너무 고정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은 뭐 부러워도 해주시는데요. 저희로서는 사실 고민이 매일 똑같은 수의 유저만 다운로드 받는다는 거는 사실 스타트업으로서는 또는 투자자가 봤을 때 진짜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투자자는 봤을 때 내가 돈을 이만큼 쓰고 이만큼 투자를 했으면 더 빠른 커브를 그리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마케팅도 필요하고 하나의 문화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 이제 트렌드 세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가 글로벌에 나가야 된다는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작년 여름 넘어서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글로벌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우리 네이버 형님께서 이렇게 맞춰주시는데 어쨌든 세계적이다, 지구다, 뭐 아니면 전 세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세계 지구를 보시면은 이만큼 넓죠. 저희 회사 처음에 시작할 때 5명에서 시작했고 지금 좀 늘어나면 한 10명 남짓한데 10명 남짓한 인원으로 어디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글로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 나와서 미국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사실 작년도 그랬고 그다음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투자자 아니면 뭐 기타 등등 그런 행사들이 다 미국이라는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모두가 다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이 정말 매력적일까요? 한 번도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남들이 다 미국을 하니까 그냥 미국이 당연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겠지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라는 시장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매출 순위에서는 다 전 세계 모든 마켓에서 1, 2위를 하고 있고요. 인구수도 충분하고 그리고 IT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근데 반대로 경쟁자도 너무 많습니다. 경쟁자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만든 콘텐츠가 미국에서 정말 통할까라는 고민을 해보셨나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적어도 일단 동양과 서양에 대한 개성 문제를 준비를 하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드리는 사례인데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앱을 하나 인스톨 시키는데, 그러니까 인스톨 시키는데 유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가장 많이 쓰는 회사가 $8까지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유저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8까지 써가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희가 그럴 만한 돈이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서비스 자체가 사실은 서양 쪽의 취향과는 조금 맞지 않았던 것도 있기는 했고요. 근데 저희도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사실은 그냥 남들 따라서 다 같이 미국을 되게 많이 갔었습니다. 작년에 정부 지원도 많이 받아서 저희가 미국 시장에도 3개월, 4개월씩 머물면서 현장에서 개발도 하고 미국인 친구들과 같이 일도 하고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만나고 많이 했죠. 근데 엄청나게 깨진 거예요. 아, 지금 당장 이 시장에 맞추기에는 저희가 메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시장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